자, 우리 이상사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 단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상적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즉, 우리가 보다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국가가 보다 완전하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에 나와 있듯이 우리 동서양 사상에서는 또 다양한 이상 사회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걸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 현 시대에서 이상 사회가 이상 사회의 모습을 띠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먼저 이상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동서양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상사회라는 것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현실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동양의 공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자는 대동사회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서 대자는 클 태자죠. 크다. 그리고 동자는 같을 동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되는 그러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화합되는, 동화되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동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그림을 볼게요. 일단 먼저 모든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가 되고요. 그리고 나의 자식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식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모도 모두 사랑하는 국가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자가 이야기한 대동사회의 특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리를 해놨는데 재화가 일단 공평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겠죠. 즉 빈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곤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잠시만요. 줄을 여긴 안 꺼놨네. 빈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녀노소가 모두가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대동사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회니까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가 대동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한 가족처럼 되는 그러한 국가를 공자는 꿈꿨습니다. 한 큰 거대 가족 같은 그런 우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국가를 제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자와 다르게 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노자는 대표적인 도가 사상가예요. 여기 위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춘추 시대의 사상가로 우리 인위적인 제도나 가치관을 쫓기보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을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저번에 무위자원 배운 적이 있죠. 도가사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가사상과 연결지어서 보세요. 도가사상가의 대표적인 노자가 있는데 이 노자는 우리 자연스러운 걸 당연히 추구를 하겠죠. 근데 자연스러운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규모가 커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모여 사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의 규모가 작고, 그리고 과자가 적을 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성이 적은, 즉 작은 국가, 적은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라의 규모가 작고 백성의 수가 적은 사회로 도가사상가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거 없는 거, 그리고 욕심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질서,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에만 얽매이고 강압적인 것을 원하지 않겠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옆 페이지에 자료 더하기에도 보충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4가지 왕이 제시되어 있어요. 무능력한 왕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왕도 인위를 가진 왕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겠죠. 그리고 좋은 일을 하지만 티나게 우리 무슨 제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별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무위의 통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우리 본인들을
다스려주는 그런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러한 왕을 바람직한 왕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즉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소리 없이 돌보는, 즉 왕의 존재만 느낄 뿐 왕이 뭘 하는지도 모를 만한 네 번째 이 왕이 가장 바람직한 이상 국가의 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양으로 넘어올게요. 서양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상적 인간상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죠. 마부와 말에 비유를 했던 그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은 항상 3등분을 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계급도 3등분을 합니다. 계급은 우리 대표적으로 통치하는 사람,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자, 이렇게 세 계급으로 나눕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기계와 욕망 부분이 우리 이성을 통해서 잘 다스려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여기에서도 통치자가 보다 이성적인 능력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고요. 군인은 다른 계급들에 비해서 이 기계의 부분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고요. 생산자는 다른 계급에 비해서 우리 욕망이란 부분이 잘 갖추어진 계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요거는 지난 시간에 그 학습지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밑에 있는 팁 적혀 있는 우리 그 플라톤의 인간관과 인간상과 국가관 요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 각자의 계급들 중에서도 우리 이성적 능력을 갖춘 통치자가 우리 통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즉 통치자는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성과 지혜를 갖춘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급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급에 맞는 덕목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성의 능력을 잘 쌓으면 우리 지혜의 덕을 우리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통치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잘 노력해서 갈고 닦으면 지혜의 덕을 갖추고, 군인은 용기의 덕,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갖추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이 덕을 갖추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각자가 가진 그러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갈고 닦아서 덕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혜, 용기, 절제 이런 덕들이 조화가 되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죠. 즉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 합쳐지면 정의의 덕까지도 갖추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표를 보면서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연결짓기 쉽게 표를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양의 토마스 모어인데요. 유토피아라는 우리 소설을 지어요, 이분이. 자, 여기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유토피아의 뜻이 나와 있어요. 없는 곳과 좋은 곳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없는 곳,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곳,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곳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이 지금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국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국가는 당연히 좋은 곳이겠죠. 환상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지만 우리가 좋은 곳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유토피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8시간 자고, 그리고 뭐 특히 기억해둬야 될 게 생산적인 노동에 모두 종사를 해요. 우리가 사실 현대사회에는 생산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노동에 조금 초점을 두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실제로 우리 힘을 사용해서 우리 노동력을 투하하는 그런 노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노동은 많이 하면 또 안 된대요. 6시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재화는 공동 소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공동 소유돼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락 이런 것들 여가 시간도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겠죠. 즉 우리 이상사회는, 유토피아는, 우리 토마스 모어가 꿈꾸는 이상사회는 당연히 우리 재화가 공동 소유가 되니까 빈부격차가 없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다들 풍족하고 소유와 생산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고 여가 활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제공되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앞에서 동서양의 이상적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사실. 일단 이런 이상 사회들은 우리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환경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실제적으로 원하는 부분이죠. 자유롭고 평등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예전에 우리 맹자 이야기 배웠었잖아요. 항산, 항심. 이런 물질적인 기반이 딱 껴져 있지 않으면 그것도 제대로 된 이상사회라고 할 수 없겠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복지가 실현되는 그런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동사회도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여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개개인이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 세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상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이상사회를 막연하게 그냥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곳이라고만 치부해버리면 도달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상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마틴 루서 킹은 흑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꿈꿨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꿈만 꾸고 우리가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사회를 이상으로 남겨두지 말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고생했고 다들 잘 자요.